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의식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그래서 선거는 철저하게 관리돼야 되는데요. 이 정권은 어떻게 된 건지 선거에 개입합니다. 부정선거를 저질렀는데요. 울산에 이어서 제주까지 심각한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결국 이 정권이 부정선거 개입, 선거 개입으로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요,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시는 곽상도 국회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진짜 울산 이 문제는 너무너무 심각한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제 울산에 이어서 제주, 기타 등등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네. 네. 지금 다른 지역도 비슷한 사례가 있다는 얘기가 이제 들어와서 저희들이 또 추가 확인 중인데, 확인되면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울산시장 선거에서 정부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내용은 이제 언론 그렇죠. 통해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 핵심 요체는 그 민주당 후보를 단독 후보 단수 전략 공천하는 그 과정에 청와대가 관여를 했다는 거. 둘째는 정부 환경부 장관 등등이 나서서 공약 만들어 주는데 지금 관여했다. 세 번째는 경찰이 나서서 울산시장 김기현 상대방 후보 그렇죠. 죽이기에 나섰다. 이 세 가지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울산시장 선거는. 근데 이번에 이제 비슷한 유형의 일이 또 제주에서도 벌어진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사에 나선 분이 민주당 내부에 김우남 전 의원과 문대림 후보 제도개선 비서관 출신입니다. 두 사람 간의 내부 경선이 벌어졌는데, 민주당 내의 경선이 벌어졌는데, 경선 단계에서 자리를 제의하고 후보 단일화를 꾀했다 하는 이런 내용과, 두 번째 이제 선거인단 그 명부를 그 특정 후보 쪽에 유출시켜서 그 후보가 경선에 그 선거인 명부를 활용을 했다, 이런 내용. 또 대통령 행사에 특정 후보가 참석해서 마치 이 사람에게 대통령의 뜻이 실린 것처럼 보이도록 만들었다. 그걸 가지고 선거를 했기 때문에 여기도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거 아니냐 하는 의심을 합니다. 좀 상세하게 이제 말씀드리면은 제주지사 선거 당시에 경선 직전에 김우남 후보 측에 이번 뜻이, 대통령의 뜻이 문대림 후보 쪽에 있다는 그런 취지의 얘기와 함께 마사 회장 자리를 세 사람이 제의를 했다고 합니다. 세 사람이. 청와대 관계자도 이 중에는 포함이 돼 있고 장관도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이 나서서 마사 회장을 제의를 했는데 그 김우남 후보 측에서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더 좋은 자리 때문에 거절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 본인 표현은 본래 그 경마산업은 국가가 할 게 아니고 민간이 해야 되는 그런 소신을 갖고 있어서 자기는 거절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후보 단일화를 꾀하는 것은 지난번 울산시장 때 송철호 시장하고 그다음에 그 임동호 후보 측하고 뭐 이 단일화를 했던 거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때도 그 대통령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제의해서 후보를 주저앉히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다르네요. 임동호는 뭐 그런 제안 내가 그냥 해본 적은 있지만 그쪽에서 나한테 주지는 않았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데, 여기는 아직 제안을 받은 거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심각한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 제안 받은 거에 대해서 추후에 이제 곧 공개하겠다,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자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뭐 밝히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들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완전한 국정농단이네요. 선거 개입이고요. 너무너무 심각한데, 사실 박근혜 정부 당시에 여론조사 하나 한 걸 가지고도 대통령이 2년형을 살았는데, 이건 뭐 2년형뿐만이 아니라 이건 뭐 아주 법정 최고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더더구나 이쪽 제주지사 선거에는 민주당 당원 명부가 유출이 됐다고 합니다. 민주당 당원 명부가 문대림 후보 쪽에 유출이 됐는데, 이 유출해준 장본인을 청와대 인사로 그쪽에서는 그렇게 지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사 회장 자리를 제의하고
그 했을 뿐만 아니라 민주당 당원 명부를 유출해서 선거를 도와줬다. 청와대 그 뭐 비서관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좀 유의해서 봐야 되는 게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6월달 선거 2달 전에 4.3 행사 위패 봉환식 행사에 이제 갑니다. 거기에 가면은 대통령 행사이기 때문에 네. 경호원들이 다 이렇게 그렇죠. 깔려가지고 미리 예정된 사람 외에는 그 뭐 행사장 입장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불가능합니다. 저희들도 뭐 가에서도 뭐 비서관이라고 해도 그 행사장에 출입이 이제 미리 사전에 정된 그렇죠.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예.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에 그 대통령,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그 원희룡 지사, 그 당시 평화재단 이사장 양조훈 씨라는 분, 그 다음에 유족 회장이었던 분, 지금은 서귀포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 5분 외에는 그 봉안소 행사장에 못 들어가도록 뭐 경호원이 당연히 통제를 하죠. 기본적으로 중요한 VIP네요. 그분들 꼭 참여해야 돼요. 그분들은 이제 다 들어가시는 게 사전에 이제 정리가 돼 있었는데 갑자기 문대림 후보를 안에 있는 누군가가 안으로 그 행사장 안으로 불러 들여 가지고 대통령하고 손만 닿을 수 있는 바로 옆에 근접한 자리까지 이제 데려다 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같이 보는 그 있었던 분들이 아니 저분은 민주당 후보 경선한다고 지금 하는 분 아니냐? 그렇죠. 왜 저분이 여기에 들어왔느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자기들 간에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제 이런 그 얘기가 이제 오고 갔답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가장 예민하겠어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렇게 이제 이 제기를 하고 하니까 뭐 김부겸 장관이 뭐 친문들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아닌 것처럼 이렇게 이제 무마를 해서 그 자리는 넘어갔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그 뒤가 이제 지금 문제죠. 이 청와대 행사 사진은 청와대가 독점적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누가 주지 않는 이상, 청와대 관계자가 주지 않는 이상 뭐 상대방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사진이 그때 있었던 동영상이랑 사진이 문대림 후보 쪽에 넘어간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영부인하고 대통령하고 같이 찍힌 사진 뭐 이런 것들이 다 그쪽에 넘어가서 선거운동 하는데 전부 이용이 되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도 여기에 지금 관여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관여됐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후보를 돕기 위해서 청와대 자료를 주고 또 청와대는 그 자료를 이용하고 이거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TV조선 보도에 보면은 그 청와대 홈페이지에 그 문대림 후보하고 대통령이 찍힌 사진이 그냥 올리고. 청와대 홈페이지까지 지금 나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명백한 자료라고 이제 지금 봐야죠. 진짜 선거 개입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제주지사 선거에도 청와대가 깊숙이 관여를 했다. 이 관여된 게 그냥 그 자리 제한하는 정도가 아니라 대통령까지도 지금 이용되고 대통령까지도 나섰다. 그다음에 이 마사회장 자리를 제안하고 얘기했다고 하는 거,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라고 하면은 대통령 사전 허락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통령의 관여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검증해 봐야 될 대목이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이 한두 가지 문제가 이제 심각한 게 아니라 이게 곳곳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데 검찰이 이제 수사에 나섰고 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제주도 뭐 울산 뿐만이 아니라 곳곳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노골적으로. 저희들은 이제 경찰 수사로 뭐 여러 군데 이제 또 그 야당 후보 죽이기에 나섰다 하는 의혹은 저희들이 이미 이제 제기했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그 후보 단일화를, 자기 당 후보를, 여당 후보를 단일화하기 위해서 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좋은 자리들 뭐 마음껏 쓰는 겁니다. 이 자리들이 어떻게 선거 때 후보 단일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대통령한테 이런 거 하나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발탁해서 그 사람들은 그 업무를 잘 맡아서 하도록 이렇게 이제 국민들이 그걸 위임을 했지, 이 자리 가지고 자기네 당 후보 교통 정리하는데 이 자리를 마음껏 쓰라고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대통령이 지금 이 정도로 지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게 자꾸 드러난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말
실망할 수밖에 없고, 참 청와대가 이 범죄 집단 같다는 생각이 점점 드는 겁니다. 예, 진짜 범죄 집단이라고 볼 수뿐이 없는 상황들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예.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도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무지무지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농후하다고 봐야죠. 예. 지금도 청와대 출신 인사들이 60명, 70명 지금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민주당 의원들, 지금 현역 의원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경선 룰도 없고, 지금 울산시장도 그 후보 경선 룰에 의하면은 뭐 그 탈당했던 전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뭐 단수 공천 못 한다고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지금 자기들끼리 단수 공천 해버렸죠. 그렇죠. 이 제주지사 때는 당원 명부까지 유출시키고. 유출시켜가지고 와. 지금 그 특정 후보를 또 이렇게 도와주니, 이렇게 가면은 그 민주당 의원들, 현재 의원들인들, 그 피해자가 안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뭐 청와대는 자신들이 감찰을 해서 사실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청와대가 감찰의 대상이니까, 조사의 대상이다 보니까 믿을 수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조국 민정수석 문제부터 지금 현재 민정수석까지 뭐 청와대 이 민정 기능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제가 봐서는 거의 죽었다. 예. 지금 이제 그 지난번 국회 운영위 때 노영민 비서실장한테 저희들이 물은 게, 그 자체 감찰을 하고 있느냐, 민정수석실에서 하느냐고, 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한다고 얘기하면서 그날 이제 무슨 답변을 또 했느냐 하면은, 그 청와대에서 만든 그 뭐 새로 이제 보고서를 새로 가공을 한 게 아니고, 그 민원이 들어온 서류 그대로 그 경찰에 넘긴 거다. 일체 아무런 뭐 손을 댄 게 없다. 그 상태 그대로 경찰에 수사 의뢰한 거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그날 답변을 했습니다. 그대로를 3번 뭐 쓰던데, 그런데 지금 드러난 것은 그 송병기 부시장한테 받은 내용을 거의 첨삭을 하고 제명을 붙이고 뭐 이렇게 했다는 게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체 감찰을, 노영민 비서실장 말대로 하면 자체 감찰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그 제대로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노영민 비서실장도. 그다음 이제 그 또 하나 이제 청와대 대응이 우리가 좀 웃긴다고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렇게 이제 노영민 비서실장이 한번 얘기하고 난 다음인가, 대통령께서 그 수석 비서관 회의 때 이 적극 대응하라고 화를 이제 냈다는 기사가 이제 어디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청와대에서 그 뭐 고민정 대변인하고 그 누굽니까, 윤도한 그 소통수석이라는 분이 당사자들 얘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해명하는 자료를 한번 냈는데, 이게 또 문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까지 나서서 청와대가 이렇게 할 바에는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지 왜 얘기하느냐고까지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청와대가 이런 난맥상을 보이는 데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노영민 비서실장은 전임 임종석 비서실장 체제에서 어떤 일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모르는 겁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또 감찰받거나 하는 이런 사람들 상대로 제대로 조사가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지금 해명이라든가 얘기하는 게 헛발질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 지금 헛발질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또 그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영민 현 비서실장 쪽에 사실관계를 이제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줬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런데 그 얘기를 그대로 하면 그게 다 불법이니까, 그 얘기를 그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청와대 반응이나 청와대 스텝이 계속 꼬이는 겁니다. 아니면은 임종석 실장 쪽에서 그 노영민 현 실장한테 얘기를 못 하는 거죠. 자기들이 불법행위 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잘못하는 일을 했다고 알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임종석 실장 그 시절에 있었던 그 팀들이 지금 현 그 체제의 그 비서실장 체제 사람들한테
제대로 사실을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가 보여주는 그 대변인들이 얘기하거나 보여주는 반응이 아주 낮은 단계, 아주 제대로 사실 파악을 못한 상태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가 거의 기능이 어떻게 보면 마비됐네요. 마비된 거라고 이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제일 잘 알 수 있는 분이 또 누구겠습니까? 이 대통령이 제일 잘 알 거거든요. 그렇죠. 임종석 실장 체제에서 벌어진 대부분의 사건들을 대통령까지도 알고 있었던 거라고 저는 보는데. 지휘했겠죠, 분명히.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대통령께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볼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못 물어보죠. 네. 그러면은 해명이나 답변이 나오는 수준이 어떤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아주 낮은 수준. 말을 못하거나 하더라도 당사자 변명 정도, 그 정도 얘기밖에 지금 못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가 아무런 해명을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 안은 지금 더 엉망이라고 지금 이제 저는 보는데요. 지금 거의 그 청와대 기능이 와해되기까지 가지 않겠느냐, 조만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잘못된 걸 바로 잡아야 되는데 바로 잡지 않고 자꾸 땜빵하다 보면 또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하고 죄를 계속 쌓아두고 갈 수뿐이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죠. 그래 이제 해명을 이제 했지 않습니까? 그 노영민 비서실장이 검찰에다 대고 그대로 넘긴 거니까 그대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검찰이 그냥 그대로라고 해주기를 이제 바란 건데 그게 아닌 게 이제 다 튀어나오고 그렇죠. 다 얘기가 나오니 이걸 덮거나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없는 거죠. 그래서 뭐 공수처라도 해서 뭐 해볼 거라고 뭐 하고 하는 게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이미 기차는 떠나고 사건은 물은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청와대를 쳐다보면은 정말 한심하다. 이런 청와대밖에 못 만드냐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청와대를 생각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우수한 인재, 그렇죠. 가장 유능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이 사람들이 대통령을 보좌해서 국가가 정말 가야 될 좋은 방향을 찾아서 가도록 하는 그런 인재들을 데려다 놔야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를 이상한 대로 변질을 시켜 놓은 겁니다. 각 영역이나 각 부서들이 제대로 지금 역할이나 일을 지금 못하는 거죠.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 지금 이런 오늘 이제 영장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거기 나오는 얘기를 보면 이런 얘기까지 오늘 나와 있지 않습니까? 4번 보고를 했다. 거기에 돈을 어느 업체로부터 어떻게 받았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보고가 다 돼서 직접 불러서 조사하라고까지 하고 뭐 핸드폰 포렌식까지 하라고 이제 다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하지 말라고. 다 갈아내 버리라고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니, 증거 인멸하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뭡니까? 조국 수석이 이때 제가 봐서는 그렇게 갈아엎으라고까지 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거의 뒤에 더 센 사람의 얘기가 있었던 거라고 이제 지금 봐야 될 거거든요. 갈아엎어라. 이 증거 인멸하라고 할 정도면 대통령 아니면 그거 지시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런 이제 의심을 이제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럴 때 조국 수석이 취할 수 있는 태도가 저도 민정수석을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그때 조국 수석이 취할 태도는 딱 2가지입니다. 지금처럼 시키는 대로 저렇게 이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면 절단 나는 거죠. 또 하나의 길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하는 길이 있습니다. 대통령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직원해야죠. 그리고 좌우에 있는 호가호위하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부패한 그 관료를 우리가 적발을 해내니까 이 관료들을 싸주기 위해서 이 관료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못하도록 저한테 굉장한 압력이 들어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차단하고 제 일을 할 수 있도록 감찰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한테 힘을 실어 주시든지 저를 내치든지 양당 간에 하나를 택하셔야 됩니다 하고 본인이 거치 표명을 했었어야 됩니다. 그 양쪽 중에 어느 쪽이든지 거치 표명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시키는 대로 가느냐 이 갈림길이 있는데 가야 될 길은 이쪽 길이죠. 그렇죠. 자기 목을 저를 목을 치십시오. 직원해야죠. 아니면은 제가
본연의 업무인 감찰을 제대로 할 수 있게도 전체 공무원들 전부가 민정수석이 어떻게 하는지를 다 지켜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 지켜보는 그 가운데 어떤 스탠스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공직자들한테 미치는 파장이나 이 영향력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저 사람은 대통령한테 자기 목을 걸고 부정비리를 용서할 수 없다, 정리해야 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냐. 이렇게 알려지면은 그 공무원들이 야, 이거 걸리면 이거 거의 뭐 이거 혼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겠습니까? 공무원들이 전부 조심하죠. 예. 그런데 반대로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압력을 듣고 민정수석이 꼬리를 하던 거를 다 꼬리를 내리고 다 정리해버렸다 하더라. 이게 이제 관가에 소문이 납니다. 그러면은 그 감찰이 걸리더라도 주변에 있는 이 그렇죠. 무리들, 주변 4인방, 5인방 하는 이런 무리들한테 가서 구명운동 하면은 살 수 있다. 이게 관가에 퍼지면은 그냥 그 길로 감찰은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어느 길을 택했냐에 따라서 청와대의 길이 달라지고 바뀌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 부패 길로 갔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본인도 부인이 벌써 그 2달 만에 사모펀드에 돈을 뭐 10억, 뭐 몇십억 갖다 넣고 하는 거, 이런 거 사욕을 취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 이거 필연적인 귀결이 이쪽 길이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와서 보면은 그 대한민국이 지금 불행하게도 너무 대통령을 저희들이 잘못 뽑아놓은 거라는 생각밖에 지금 안 드는 겁니다. 이게 길이 망하는 길로 지금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이제 자꾸 가니까 네. 저희들로서는 참 답답하고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좀 가야 될 길을 돌리고 경제 정책도 전환을 하고 또 반부패 선언을 뭐 본인이 했습니다만 지금 하는 일은 완전히 반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그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걸 뭐 근본적으로 정리하겠다고 큰 소리 쳤는데 반대로 지금 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국가가 우리나라가 갈 길이 너무 답답합니다. 진짜. 아이고, 민정수석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보면 정말 답답하실 수뿐이 없고, 박근혜 정부 그렇게 저자들이 욕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예, 훨씬 더 투명했고 깨끗했는데, 지금은 진짜 말씀하신 대로 범죄 집단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닐 정도가 돼버렸으니까 그렇습니다. 말이죠. 지금 그 전병헌 정무수석, 한병도 정무수석 두 사람 지금 둘 다 전병헌 씨는 이미 1심에서 실형 유죄 났죠. 한병도 지금 피의자로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조국 민정수석 지금 뭐 몇 건으로 지금 재판받고 이거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오늘 이제 저녁에 영장까지 조국 수석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인사수석 첫 인사수석 했던 분 그 아래 균형발전비서관인가 뭐 거기 지금 재판 지금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뭐 임종석 비서실장 곧 피의자로 될 가능성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이 정부 청와대에 있었던 그 분들, 현직에 있었던 분들이 지금 이렇습니다. 대통령이 그러면은 관여를 안 했느냐? 아니거든요. 저도 김학의 사건으로 저도 이제 수사도 받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고소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뭐 국민 상대로 수사 지시하라고 이제 할 권한이 있느냐. 저도 이제 이의 제기하고 했는데 아직 뭐 말도 없고, 이번에 또 계엄문건 뭐 그렇게 수사하라고 이제 지시해서 다 무죄 났지 않습니까? 국민들 상대로 그 유죄의 선입견을 다 갖도록 다 만들어서 다 수사받고 재판받도록 다 만들었는데 지금 이제 무죄 판결들이 막 나오니까요. 이거 말고도 뭐 감찰했다고 돈봉투 만찬 감찰하라고 했던 사람들 대통령이 여기도 수사 지시했지 않습니까? 또 뭡니까 그 강원랜드 관련되는 관련돼서 자유한국당 의원들 정말 뭐 조사 많이 받았죠. 근데 다 무죄 나왔습니다. 지금 3차에 걸쳐서 했는데 권성동 의원은 1심 무죄 났고 윤동열 의원은 1월 언젠가 또 선고라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무죄 같아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그런 것들이 이제 점차 이제 누적이 되고 하면은 이 정부가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을 것이다. 이제 저희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공수처법 문제 마지막으로 좀 질문 드려보고 싶은데요. 내년 7월이면 이제 공수처 발족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독소 조항이 딱 있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 검찰도 반발을 딱 했단 말이죠. 그럼 검찰도 7월 때까지 못 기다려. 7월 전에 뭔가 그냥 엄청난 수사 아니면 이 결과를 이제 국민들에게 발표할 상황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조국 그 유재수 사건으로 조국 수석을 이제 영장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 지금 남은 그 울산시장 선거 관련자들에 대한 이제 사법 처리 수순으로 이제 곧 들어갈 것이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까지 사실관계 규명이 이제 저쪽에는 울산시장의 공약 관련 만들어준 거 부분하고 황운하 경찰청장 관련한 그 야당 의원 죽이기 뭐 이쪽은 이제 거의 마무리 수순으로 지금 가지 않느냐고 보고 있고 또 그 자기당 후보 대가 준 부분 이 부분은 이제 그 임동월 한 분이 뭐 말을 오락가락해서 그러니까요. 어느 부분이 맞는지에 대한 것만 뭐 어느 말이 본인 스스로 언론에다가 2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다 그 자리 저희 받았다고 그렇죠. 다 얘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또 말을 바꿔갖고 자기가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이제 그 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도 어느 정도 이제 진도가 나갔기 때문에 이제 절차적으로 그 1월 정도쯤에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윤곽이 다 잡힐 거라고 지금 봅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나더라도 제 생각으로는 그 문재인 청와대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불법 행위를 어느 만큼 했느냐 이 제주지사도 저는 그 각도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점점 더 찾아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문재인 청와대에 대한 단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그런 작업을 해 나가다 보면은 대통령의 관련성 이런 것들이 점점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제주지사도 그 문대림 후보 손잡고 들어온 거, 그 다음에 송철호 시장도 본인이 그 출마하라고 제의하려고 하니까 면목이 없다고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수첩에 다 나와 있죠. 그 면목이 없다는 그 전후 사정도 저희들은 알거든요. 그게 지금 그 과거에 2016년 선거 때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더라도 자기당 후보 아웃시켜가지고라도 당선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본인이 무소속 후보 운동하러 다니고 뭐 이런 과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송철호 후보는 기장으로 이사를 갑니다. 다시는 선거 안 한다고, 이제 안 한다고. 그걸 또 다시 또 불러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기에는 면목이 없으니까 임종석 비서실장들을 하라고 이제 얘기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송병기 부시장이 그 얘기를 전해 들은 걸 기재해서 그건 가능성이 많죠. 전후 사정은 이제 그게 맞으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이제 그 송철호 시장 건에도 관여가 되고 이 제주지사 건에 문대림하고도 대통령이 직접 관여가 돼 있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무죄가 난 사건들 이런 사건들은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다 대고 대통령이 나서서 직접 지시한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 전부가 이제 다 모으면은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의 범죄 행각이 뭐 저는 범죄 행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조금씩 더 드러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자료를 찾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송철호 시장하고 그 출마 권유하고 뭐 했다는 이런 부분이 대통령 관여 정도 이것도 지금 그걸해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제주지사 이 선거도 그 문대림 후보 쪽을 이렇게 대통령이 직접 도와준 것도 이런 자료 찾다 보니 저희들이 이제 나온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점점 이런 자료들이 늘어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선 내년 선거에 저희들이 좀 이겨서 이겨가지고 이런 거를 좀 쉽게 바로잡는 길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 하나하나 뭐 이렇게 다른데 의존해서 이렇게 이제 이런 정보에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데 총선에서 저희들이 이기게 되면은 국정조사라든가 뭐 국회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카드들이 있죠. 뭐 특검 뭐 하는 것도 이것도 이제 가능해지고 이런 것들이 좀 수월하게 규명을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총선에서 지든 이기든 하여튼 저희들은 이 작업을 계속 할 겁니다만 이제 그렇게 되면은 더 총선을 이기면은 좀 쉽게 이제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긴다는 건 시청자 여러분들 과반 이상을 획득을 해야 됩니다. 과반 이상을.
그러기 위해선 적극적으로 밀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과반 이상. 저는 200석까지도 가야 된다, 막. 개원성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하여튼,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지지해 주시고요. 곽상도 의원님, 지금 지역에서 열심히 뛰어야 됩니다. 한 표라도 더 받기 위해서. 그러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이 잘못돼 가고 있는 이 범죄 집단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점을 파헤치기 위해서 늘 밤을 새시고 말이죠. 아우, 보좌진들 너무너무 힘들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좀 지지해 주시고, 지역에 계신 분들은 말이죠. 아우, 의원님 왜 안 보여?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지금 서울에서 열심히 싸우고 계시는구나. 지역에 있는 사무소에 가서 커피도 좀 주고 음료수도 좀 주면서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막 지역 행사 너무 많죠, 요즘. 다 일일이 가셔야 되는데, 그래서 말이죠, 의원님들 굉장히 힘드세요. 서울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승리를 위해서 우리는 모두 똘똘 뭉쳐야 되지 않을까. 그 중심에 누가 있냐? 바로 곽상도 의원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고요.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은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서울에서 더 열심히 일해라. 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신의 한 수 보시고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다고 하시면서 저한테 이제 이렇게 인사 건네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신의 한 수 나와서 이런 말씀을 다 드리고 하는 기회를 자주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뭐 많이 알아주시더라고요. 또 열심히 하니까. 아유,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들, 내년 총선 분명히 이겨야 됩니다. 지금도 말이죠, 국회의원들 상대로 저자들이 지금 여러 가지 공작을 준비해 놨을 겁니다. 지금 걸려갖고 대놓고 못하고 있지, 아마 엄청나게 준비했을 거고, 또 지역에서는 말이죠, 의원님들 비리 막 찾으려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예, 절대 여러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예,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 정권의 문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살리는 길 아니겠습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곽상도 의원님, 특히 지역에 계신 분들 열심히 밀어주고 성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 살리는 길입니다.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용이 괜찮습니까? 아이, 좋습니다. 들을만 합니까? 네, 좋습니다. 네. 이 청와대 건드리면은 반응이. 신의 한 수의 구독, 좋아요, 알림 방법입니다. 보실 영상을 눌러주세요. 아래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종 모양이 나옵니다. 그 종 모양을 눌러주시면 신의 한 수의 새로운 영상들이 알림이 울립니다. 그리고 엄지척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버튼은 신의 한 수의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